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본머스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팀의 순위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6승 2무 5패 28득 14실점을 기록하면서 8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본머스는 5승 3무 5패 20득 19실점을 기록하면서 13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으면서 만약 이번 경기 패배한다면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양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포스터키퍼 우도기, 벤 데이비스, 드라고신, 그레이, 포백, 메디슨, 비수마, 사르, 3미들, 존슨, 솔랑키, 셉세비의 4-3-3으로 나왔고, 지금 토트넘은 원래 이 자리에 손흥민, 그리고 여기는 포로거든요. 일단 주말에 첼시전을 대비해서 2명을 로테이션 시킨 토트넘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시켰느냐? 첼시의 그 로테이션 시킨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 첼시의 라인업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첼시의 라인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쿠쿠렐라, 그리고 베르난데스, 카이세도, 이 팔머, 이 4명을 빼고 전부 로테이션을 시킨 첼시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도 첼시전을 대비해서 손흥민과 포로를 로테이션으로 체력 안배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과연 본머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대신에 왼쪽 윙어로 나온 존스는 일단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는데요. 근데 수비수 한 명이 앞에서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 선수라면은 뭐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거나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줄 텐데, 존스는 그냥 앞에서 선수가 막아버리자 뒤로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왼쪽에서 존스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 벤 데이비스가 본머스의 역습 상황에서 일단 파울로 끊어버리면서 일단 전반부터 경고를 받은 벤 데이비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센터백이 초반부터 경고를 받으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안 좋게 흘러가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셉세비가 5분 슈팅을 때렸는데요. 셉세비는 박스 밖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일단 이 셉세비의 슈팅은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슈팅을 때렸다면 아마 이쪽으로 공이 가면서 골에 가까운 장면이 나왔을 텐데, 셉세비의 슈팅은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분, 솔랑키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디슨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솔랑키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솔랑키는 이 상황에서 슈팅을 띄어버리면서 골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뭐 솔랑키도 이 선수가 솔랑키를 몸싸움 경합해주다 보니까 골을 못 넣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센터백이잖아요. 1130억 몸값의 솔랑키잖아요. 그래서 몸싸움 이겨버리고 침착하게 골을 넣었어야 되는 솔랑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솔랑키는 정말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을 넣지 못하자 이건 넣었어야 됐는데 못 넣었다 라면서 당황하는 솔랑키의 얼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분, 존스는 또 왼쪽에서 공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뒤로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녀석을 약 700억을 주고 사왔거든요. 이 녀석은 받아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최악의 존슨이었고, 그리고 14분, 존슨은 크로스를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를 넣어주는 존슨이었는데, 존슨의 크로스가 너무 일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이 수비수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공을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존슨의 크로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17분, 토트넘이 실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선수가 요렇게 돌아 들어가는데 토트넘에 아무도 이 선수를 막지 않았고, 이 선수가 본머스의 센터백 하이센인데, 하이센은 요렇게 아무도 막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헤딩골을 넣어버리면서 17분 만에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이 토트넘은 세트피스 방어도 전혀 연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토트넘의 세트피스 방어 장면이었고, 이렇게 실점하게 되자 스카이 스포츠는 아무도 하이센이 포스터에게 헤딩골을 넣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하면서 이 골은 프리미어 리그 첫 골이자 하이센의 커리어 통산 6번째 골이었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고, 스카이 스포츠의 벤 그라운즈는 마킹 왜 안 하는 거야? 드라우신과 벤 데이비스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 근데 막을 수 있는 장면이었어. 근데 하이센을 막지 못했고 하이센의 멋진 골이 들어갔어 라면서 왜 하이센을 막지 못했냐 라고 코멘트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정말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세트피스 수비가 쓰레기 같았는지 알 수 있는 스카이 스포츠의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또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솔랑키는 이렇게 몸을 날리면서 헤더를 날렸는데 일단 골대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셉세비한테 또 기회가 왔는데 일단 셉세비의 슈팅은 또 이렇게 위로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셉세비아 솔랑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자 지금 토트넘은 정말 쓰레기 같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모스의 추가골이 터져버리고 말았는데 일단 또 이렇게 포스트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어버리는 본모스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전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다행히도 골을 허용하지 않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건 사실상 실점했다고 봐도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비수마도 존슨을 쌩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존슨이 여기 수비가 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비수마는 존슨한테 줘봐야 뭐 아무것도 못할 거 알잖아요. 크로스 똥인 거 알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하튼 비수마는 존슨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크로스를 요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크로스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존슨도 바보, 비수마도 바보였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37분 셉세비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너무 약하면서 수비벽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좀 접고 각도 만들어서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이었는데 셉세비의 결정력도 정말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아무것도 못하자 엔제 감독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안되겠다, 후반에는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몸을 벌써 풀고 돌아와서 선수들을 보고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 없어도 잘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잘하지 못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43분 포스트키퍼가 한 개를 선방에 버리면서 2대0으로 끌려갈 것을 지켜주는 포스트키퍼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이 공격 상황이었거든요. 존슨은 패스를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근데 존슨은 기본 패스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존슨이 이렇게 넣어준 패스는 패스 미스를 하고 말았고 파페사를 여기까지 가게 만들면서 일단 공격 찬스를 무산시키는 존슨이었는데, 와, 존슨 이 녀석은 기본 패스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전반은 1대1로 끝이 났고,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67%, 슈팅 5개, 유효슈팅 1개 날렸고, 본모스가 슈팅 5개, 유효슈팅 3개 날리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본모스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평점을 살펴볼까요? 아무것도 못한 존슨이 평점이 가장 낮으면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솔랑키도 최전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 녀석도 정말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 키패스를 한번 보면은 메디슨이 그나마 2개를 뿌려주면서 한 사람 몫을 해주고 있었고, 비수마가 1개, 셉세비가 1개를 뿌려주고 있었는데, 셉세비가 지금 기회를 엄청나게 잘 만든다고 영국 현지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존슨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수비가 셉세비한테 붙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셉세비는 키패스를 1개밖에 넣어주지 못하면서, 셉세비가 뭐 유럽에서 최고의 찬스 메이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셉세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최전방 공격수들이 뛴 시트맵을 한번 살펴보면 그나마 셉세비가 많이 뛰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뭐 솔랑키도 이 정도면 좋다고 할 수 있었는데, 뭐 존슨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그냥 왼쪽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존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고 엔제 감독에게 대해서 할 얘기도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바로 존슨과 엔제 감독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전반에 밀린 토트넘이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52분 우도기가 뚫려버리면서 위기 상황이었지만 포스터 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토트넘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54분 존슨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 역시나 이 녀석의 크로스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7분 오늘 체력 안배를 해주려고 했던 손흥민 카드를 꺼내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투입되면서 메디슨, 셉셉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들로 투입되고 비수마가 홀딩 미들로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코멘트하는 BBC였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58분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옵사이드로 골 취소가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투입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분 손흥민은 존슨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드리블 치며 상대 수비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였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의 박스안 터닝 슈팅이 나왔는데 골대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또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날려먹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존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투입 효과가 바로 나타나자 BBC는 손흥민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메디슨에게 공을 찔러주었고 메디슨은 슈팅으로 연결시켰다. 라면서 손흥민의 투입 효과가 나타났다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BBC는 토트넘이 훨씬 더 나아졌다. 훨씬 더 잘 플레이하고 있고 원터치와 투터치로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투입이 경기를 바꿔놓고 있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쓰러지면서 교체 아웃 당했는데 센터백 갈아먹는 엔제 감독의 전술은 너무 최악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70분 후방 빌드업 미스가 나오면서 추가골을 실점한 토트넘이었지만 다행히도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렇게 BBC는 손흥민을 칭찬했지만 경기 자체를 밀리는 토트넘이었고 엔제 감독은 베리발 베르너까지 투입하면서 경기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토트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전반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쓰레기 같은 결정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은 앞서가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최악으로 가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이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